신세계몰, GS 홈쇼핑, 뭐 NS 홈쇼핑, CJ몰, CJ 홈쇼핑 뭐 같은 데죠. 뭐 그런 겉의 몰들이 스마트스토어랑 비교해서 메리트가 없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각자 사업자마다 맞는 브랜딩 파워의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생필품이나 이런 최저가에 민감한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땡땡땡 제지회사의 휴지가 최저가가 어디서 팔면 거기서 팔 확률이 당연히 높아요. 그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딴 데는 안 사겠죠. 근데 내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소파가 있는데 내가 브랜드라고 하고 싶어. 스마트스토어에서 1000개 팔려도 브랜드 안 되거든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스토어에 최저가에서 후기가 많아서 산다고 하는데 그거를 브랜드라고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패턴들이 나오면 나는 중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하다는 거지. 스마트스토어가 아까 얘기한 것쯤은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알아요?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 쉽다. 맞죠? 장점이에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거기서 자리 잡아도 다른 새로운 사업자가 치고 들어올 확률이 높다. 난 이렇게도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80만 원에 굉장히 후기도 많이 쌓고 팔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송 후기를 써서 광고비를 써서 배송을 쌓아서 75만 원 치고 들어왔어. 그럼 나는 여태까지 쌓았던 명성이 약간 브랜드 파워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나 여러 가지를 액션을 잘 못할 때는 다시 또 역전이 되는 상황. 너가 그것들을 8천만 원 팔았다면 나는 누군가 스마트스토어에서 소파를 파는 업체들의 어떤 매출이 파이가 좀 나는 모르게 줄었을 거라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들도 모르게 사이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죠. 좋은 사진 콘텐츠를 갖고 물론 세상은 무한 경쟁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서 그 스마트스토어 뭐 하면서 뭐 부자 되는 거 뭐 제2의 쓰리잡 투잡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부자?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실은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사업을 하는 부수적인 서브잡으로 많이 받는 건데 계시는 분 있어. 있겠지. 엄청 많겠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스마트스토어 자체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유튜버에서 많이 스마트스토어에서 마치 부자 되고 뭐 당장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걸 꼬집자는 거지. 그냥 뭐 되겠지 막연하게 가다가는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패턴들이 있는 것 같긴 한 게 뭐냐면 이런 GS나 이런 대형몰에 입점해서 좀 오래 간 데들이 좀 길게 가긴 하는 것 같긴 해. 브랜드 파워도 좀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실제로 백화점을 그러니까 백화점에 들어가면 상품이라서 백화점을 들어갈 때 스마트스토어에서 후기 쌓은 업체들은 브랜드로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그게 매출이 백화점 같은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인정받을 확률이 적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것도 보인다는 거지. 왜냐하면 스스로 마진 구조를 거기에 최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수료 베이스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자기가 그 업종 마진을 자기가 거기에 최적화가 돼 있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몰에 입점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저가대, 생필품 아니면 좀 가볍게 살 수 있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은 스마트 스토어 인정. 인정, 맞아. 근데 그래서 객단가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뭐 모터값이 높거나 이런 게 아닌 것들 뭐 식탁, 소파 뭐 대부분 가구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도 수수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대표님들이 이래 이씨 돈 다주에 다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길게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당장 내가 돈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뭐 80만 원이면 수수료 얼마? 18만 원이 수수료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진입하기가 힘든 거지. GS나 이런 데들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도매를 공급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서 매장을 깔고 세일즈를 해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장을 투자하고 어쨌든 세일즈 하시는 인건비가 됐던 본인 스스로 인건비가 됐던 그렇게 해서 도매 이익이 생기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중에 전통시장이랑 비교를 하면. 근데 사실 똑같다는 거죠. GS라는 엄청난 뭐 신세계물 엄청난 온라인 시스템 더 돈 훨씬 많이 들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상품이 많이 들어왔을 뿐이지 그 카테고리에서 어떤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결국에는 그게 수수료를 단순히 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도매가로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거 18% 22%의 수수료를 통해서 각자 몰에 있는 충성 고객들을 내가 끌어내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알 수 없던 사람들을 신세계몰 또는 GS 홈쇼핑 여러 가지 어떤 대기업의 어떤 그 마케팅 파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고객 DB를 통해서 내 제품이 더 팔려 나가게 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18% 22%가 그렇게 도매면 그 매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MD분들이 계시잖아요. 각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MD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나는 중장기적으로 뭐 100억 정도 회사 매출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아는 1000억 이상의 회사들의 매출은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예 자본이 투자를 엄청나게 받거나 또는 원래 자본이 있어서 하는 회사들 아니고는 이렇게 디벨롭하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각종 대형물들을 잘 이해하고 커온 경우가 많았어요. TBC 광고를 찍어요. 30억 주 광고를 빵 터뜨렸어. 근데 스마트스토어에만 있거나 전국 대리점 50개에만 있어. 매출의 집중력이 높을까요? 저는 안 높을 걸 생각해요. 봤는데 내가 매일 신세계모를 이용하다가 딱 봤더니 이거 내 광고에서 봤는데 이거 여기 있네. 기획전 하네. 프로모션 하네. 내가 GS 봤는데 하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매출에 대한 어떤 마케팅 파워로 더 빨리 나타나지. 자체몰이에요. 나 자체몰 하나 있어. 거기에서 TV 광고 때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친절하게 클릭해서 바잉 사줄까요? 내가 거기 가입을 아무리 네이버 아이디가 연동이 되고 뭐 구글 아이디가 연동이 된다. 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점은 해봤으니까. 네네. 근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게 물론 어렵죠. MD도 안 친하면 전화 잘 안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등록하는데 며칠이니까 그렇죠. 좀 카테고리별로 그거를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업종을 조금 추천해주면 네네. 좀 좋을 것 같거든. 예를 들어 식음료 아니면 생필품도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샤워기도 생필품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브랜딩을 하겠다. 내가 브랜딩을 해서 나만의 상품을 남들은 다 A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A 플러스 B라는 포지셔닝으로 해서 팔겠다라고 하면 스마트스토어에서만 있으면 안 되죠. 내 목표가 그래도 회사의 매출의 성장을 생각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도매에서 어디 도매 업체에서 봤든 내가 어디서 직수를 해서 소분을 하든 직구를 해서 소분을 하든 이런 어떤 변별력 없는 아이템이라면 스마트스토어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까 좀 객단가 있고 뭐 그런 제품들이 처음에 이것도 진입은 일단 스마트스토어 하고 네네. 그 다음에 하는 건 어떻게? 내부적으로 내부 MD가 있어야겠죠. 스마트스토어라는 A라는 상품을 계속 우리가 유명해졌으니 B라는 상품은 어떤 특정 몰, 신세계몰에서 우리가 이거는 초특가로 해서 또 여기서 이 상품을 키우고 C라는 상품을 이렇게 키우자라는 내부 전략도 있어야 되고. 우르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채널을 우르르 바꾸는 게 아니고 채널 복사 붙여넣기 하면 결국에는 내가 이런 신세계몰 MD인데 내가 MD예요. 상품 입점을 갖고 왔어요. 근데 스마트스토어에서 이미 잘 팔리고 있고 얘가 최저가야. 입점은 시켜줄 수 있으나 그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쪽에서는 아무 의미 없겠죠. 내가 매장을 하는데 저기 A 매장이 잘 팔아. 쟤네 10,000원에 주는데 나는 12,000원 준대. 그 팔 이유가 있나요? 안 팔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부 MD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 MD 그거는 팁니다. 이게 왜냐면 그쵸? 나는 네. 일반적으로는 네네. 여기서 팔아보고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안 팔리죠. 바보가 아닌데. 테스트는 그렇게 해보는 게 네네. 괜찮네. 그쵸. 어쨌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제품들 보면 사이즈별, 컬러별 아이템 다 찢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블루 컬러가 인기 있는데 블루 컬러는 어디 몰에서 최저가고 화이트 컬러는 어디 몰에 최저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TV 홈쇼핑 말고 어쨌든 GS 그냥 온라인 GS 우리 온라인만 얘기하니까. 온라인 몰에도 어쨌든 다 카테고리 MD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는데 그러면 그 MD랑 어떻게 좀 MD랑 친하면 또 메리트가 있잖아. 저는 모든 건 방법이 없을까? 근데 모든 건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똑같이 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백화점도 입점을 하면은 좋은 자리 달라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 MD 분들한테 찾아가고 열심히 팔고 있는데 매출 안 나면 뭐 좋은 자리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물론 온라인도 좋은 자리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냥 카테고리 들어가서 한 120번째 페이지에 노출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그러면 MD들한테 거꾸로 물어봐야겠죠. MD분들한테 내가 이런 상품을 잘 준비해봤는데 이런 변별력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대에 팔려야 여기서 MD분께서 만족하실 겁니까? 할인전 기획전. 나는 그렇게 접근해서 생각해요. 예.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분명히 세웠고 이 몰에서 내가 이 정도 성장을 하겠다. 아까 스마트스토어도 분명히 아까 광고비를 엄청나게 써가면서 성장을 후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몰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각 몰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이제 한다면 제가 들은 사례예요. MD는 제가 얼마에 팔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업을 되게 오래 잘했던 회사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지금은 뭐 이름만 하면 광고 TV 광고다 어차피 제조가를 오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조가를 근데 사실 제조가라는 거는 내가 100만에 만들었어도 뒤에서 가죽을 수입해서 뒤로 남길 수도 있는 거고 목재를 내가 직접 대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의미가 크게 없고 시장에서 얼마 가격에 파시면 내가 이거를 제가 팔 수 있게 가격들 입점을 해드리면
MD님께서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진짜 이 제품과 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로직으로 해갖고 접근해갖고 수딱 입력해갖고 팔려라 이거면 기도하는 앉아가지고 인터넷만 찾아보고. 그렇죠. 이거 왜 안 팔리냐? 괜히 애꾸는 직원한테 그러고 5천만 원 팔았다고 했었어요. 5천만 원 좀 미만이라고 못 미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광고료 이것저것 따지니까 1,5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했어요. 1,500만 원. 뭐 돈이 없으신 건 아니네요. 광고비를 1,500만 원 쓸 정도면. 근데 그렇게 해서 8천만 원 했으니까 뭐 이익은 남았겠죠. 근데 뭐 후기 쌓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사업이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결국에 그렇게 광고료라는 걸 집행을 해서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각종 대형물에서 똑같다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후기를 쌓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면은 수수료를 그만큼 주나 광고비를 그만큼 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 나 광고 안 쓰고 수수료 적으니까 거기서 입점 팔리겠지? 예, 떠 있긴 해요. 근데 안 팔리죠.